안녕하세요.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9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1위를 기록했던 30번 문항 5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답률은 95.8%로 매우 높습니다. 그림과 같이 3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가 있다. 자, 요점이 0,4, 요점이 마이너스 3,0, 요점은 4, 마이너스 3.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선분 AC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지나고, 자, 요점이 선분 AC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을 지나고 직선 AB에 평행한 직선이,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직선 AB에 평행한 직선이, 자, 이 두 직선이 평행한 상태입니다. 자, 이 직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자, BC와의 교점을 Q라고 하자. 이 점이 Q가 되겠습니다. 점 P를 지나고 직선 BC에 평행한 직선이, 자, 이 점을 지나면서 BC에 평행한 직선, 자, 이 두 직선도 평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직선이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선분 AB와의 교점, 이 점이 되겠습니다. 점 Q를 지나고, 자, 이 점 Q를 지나고 직선 AC에 평행한 직선이, 직선 AC에 평행한 직선, 자, 이 두 직선도 평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직선이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이때 생기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이 두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평행하고 요렇게 평행하다는 것은 여기서 생기는 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평행하고 또 이렇게도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생기는 이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까지 확인을 합니다. 선분 AP의 길이가 선분 PC의 길이보다는 작아야 한다. 선분 AP의 길이가 선분 PC의 길이보다는 작아야 한다. 즉, 이 P라는 점은 움직이는 점이죠. 선분 AC 위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선분의 길이의 절반을 넘어서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P라는 점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들이 이해가 됐으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점 P가 선분 AC 위를 움직이면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때 선분 AC의 딱 중간점 위치로 P가 움직이게 되면 어떤가요?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선분 AP의 길이보다 선분 PC의 길이가 더 짧아질 경우에는 이렇게 사다리꼴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사다리꼴의 넓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입니다. 그런데 이 넓이는 변하는 값이고 최대값이 존재합니다. 이 점 P가 움직일 때마다 아랫변의 길이도 달라지고 따라서 윗변과 높이까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랫변의 길이를 x라는 변수로 두면 이 윗변의 길이와 높이까지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x값은 변수지만 변하는 값의 범위도 정해져 있겠죠. 점 P가 점 A 쪽으로 가깝게 움직이게 되면 사다리꼴의 요 아랫변의 길이는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나 요만큼의 길이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겠죠. 또 요 선분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이 점 P가 M을 향해서 이렇게 가까이 갈 때 사다리꼴의 요 아랫변의 길이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요 점을 지나면서 선분 AB에 평행한 요 길이보다는 길 겁니다.
잠깐, 아까 문제에서 요런 단서가 있었던 거 기억하죠? 선분 AP의 길이가 선분 PC의 길이보다는 짧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점 P는 선분의 중점인 요 점 위치까지는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X값은 요 값보다는 크고 요 값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삼각형의 한 변의 중점을 지나면서 밑변에 평행한 평행선은 다른 변의 중점을 지나게 됩니다. 중점 연결 정리입니다. 그리고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이 선은 밑변의 길이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2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이 길이의 딱 절반인 이 길이까지 구할 수가 있으니까 x값의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길이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루트 25니까 딱 5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길이가 5가 되고 이 길이는 2분의 5가 됩니다. 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사다리꼴의 아랫변을 x라고 놨을 때 윗변의 길이를 다른 미지수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윗변의 길이는 이 아랫변의 길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사각형의 평행사변형, 요 사각형도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대변의 길이는 서로 같으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x, 따라서 요만큼은 x-a. 요 평행사변형에서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요 길이도 x, 요만큼의 길이는 x-a. 자, 전체의 길이가 5니까 x와 a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보면 전부 더했을 때 2x 마이너스 a 플러스 a 없어지고 마이너스 a, 이 값이 5. 따라서 a 값은 2x-5가 되겠습니다. 이 값을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윗변의 길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요 높이입니다. 높이도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사다리꼴의 높이를 어떻게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사다리꼴의 높이는 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 개념에 해당하고 평행선 위에 어떤 점을 잡고 수선을 내리더라도 이 거리는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요 수선의 발과 요 점 사이의 요 거리를 사다리꼴의 높이로 보고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길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만큼의 길이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합니다. 점 C와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려면 자, 요 직선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기울기는 3분의 4고 y절편은 4. 양변의 3을 곱해보면 따라서 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4, 4, 16.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9 더하기 12. 계산하면 5분의 37이 됩니다. 자, 요 값이 5분의 37. 이제 전체 길이 5분의 37 중에 얼마에 해당하는 건지 알아내야 합니다. 자, 요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 닮은 도형이죠. 이 두 선이 평행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밑변의 길이를 비교하면 닮은 비도 알 수가 있죠. 닮은 비는 5 대 x.
자, 긴 변이 5일 때 작은 변은 x. 5 대 x입니다. 다시 말하면 5 대 5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닮은 도형이고 닮은 비는 5 대 x. 자, 전체가 5라면 요만큼은 x가 된다는 거고 요만큼은 5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겁니다. 자, 5분의 37 대 h는 5 대 5 마이너스 x. 5h는 5분의 37 곱하기 5 마이너스 x. 따라서 h는 자, 5로 나눠주면 25분의 37 5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자, 요 h 값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요 x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값이니까 x의 함수로 보고 함수값을 y라고 하겠습니다. y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x 더하기 2x-5 3x-5 곱하기 높이 25분의 37 5-x 나누기 2. 자, 요렇게 곱해서 맨 앞으로 보내보면 50분의 37 3x-5 곱하기 5-x. 결과적으로 x값이 2분의 5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자, 이 범위 안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1차식에서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끌어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50분의 37 3x-5 자, 요 1차식이 x-5가 됩니다. 자, 이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값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즉 y가 0일 때 x값은 3분의 5와 5입니다. x가 3분의 5와 5일 때 y값이 0, 즉 x축과 만납니다. 2차항의 개수는 음수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자,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인 이 두 점의 정가운데 지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대칭축이 되고 이 대칭축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으면서 자, 그래프가 이렇게 좌우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그려질 겁니다. 요 대칭축의 방정식이 얼마가 될까요? 이 둘의 평균값, 즉 이 둘을 합해서 2로 나눠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분의 5 더하기 5, 3분의 15. 이 값은 3분의 20. 자, 이 값을 반으로 나눠보면 대칭축의 방정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2로 나눈 값이란 이 값에 2분의 1을 곱한 값이 됩니다.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자, x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2분의 5는 3분의 5와 3분의 10 사이에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살짝 통분해보면 6분의 10, 6분의 15. 자, 이 두 값도 살짝 통분해보면 6분의 15, 6분의 20. 확인이 됐죠? 자, 따라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요 범위 안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은 x가 3분의 10일 때 y값, 요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 대신에 3분의 10을 대입하고 y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x 대신에 3분의 1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y값이 6분의 37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6 더하기 37, 43이 되겠습니다.